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미국 대선 투표가 약 1시간 반 전인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 현지 시간으로는 3일 0시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 딕스빌 로치부터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승리 선언이나 불복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미 대선 예상 시나리오 짚어보겠습니다. 미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 연결해서 고견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네. 김 의원님은 어느 표기 누구가 될 것으로 혹시 예상하시나요? 저 트럼프가 될 걸로 예상하는데요. 아, 그래요? 왜 근거가 뭔가죠? 예, 여기도 쓰셨구만 샤이 저 트럼프라고 썼는데 예. 그 네 가지 이유인데 네. 하나는 베렛이라고 저 서프림 코트 저스티스 있죠. 네. 그 코트에 네. 그 양반이 이제 당선이 아니라 어포인트가 됐는데 네. 이 여자는 강력한 일주일 동안을 그냥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죠. 일주일 동안은 그냥 정말 같은 고통을 다 겪었는데 결국은 어포인트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단했습니다. 저도 봤는데 네. 이 여자는 열렬한 캐톨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여자가 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딱 되고 나서 캐톨릭이랑 크리스찬들이 이거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어보션입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 낙태. 네. 예, 그걸 반대하는 게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애는 하나님이 네. 준 건데 그걸 막 사람들이 막 뛰고 그러는 걸. 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다시 단합해갖고 이제 끝났으니까 아마 투표할 확률이 많습니다. 단결해서 그건 누구냐? 100%가 공화당으로 갈 것입니다. 보수인. 100%로 장담하시네요? 네. 예, 100%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기는 아직 투표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숨은 투표인데 이걸 샤이 트럼프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또 둘째는 네. 헌터 바이든이라고 그 아들이 스캔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돈 받은 거랑 네. 러시아에서 돈 받은 거 그리고 FBI가 이제 인스펙션을 지금 조사하고 있답니다. 네. 예. 네. 조사한 데는 자체가 또 뭔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이것도 또 바이든에 대해서 좋지 않게 나올 거고 세 번째는 지금 경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가 좀 실적이 좋게 나왔죠? 2분기보다 훨씬 높아. 네. 그래서 이것이 또 트럼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경제가 호전. 가장 중요한 게 경제니까. 네. 마지막으로 라티노 투표율이 또 올라갔습니다. 라틴계 투표율. 네. 예. 라티노는 이번에 가장 싫어한 게 민주당이 남쪽 그걸 열자. 예. 남쪽의 보도를. 예? 네. 그래서는 보도 파출을 없애자 이러는 걸 라티노도 힘차게 애쓰게 정식으로 미국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제 보도도 없이 그냥 막 넘어오는 거니 그건 반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김 의원님,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는 마지막까지 바이든이 굉장히 우세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이 사람들은 아직 다칠 안 했으니까 주이시도 그렇습니다. 주이시도 이번에 이스라엘에 바레인하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하고 평화조약 맺은 거 트럼프의 사위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직 여기 팩트에 안 들어가서 여론조사 결과에 아직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냥 랜덤으로 아무나 이렇게 조사하니까 그렇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본격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다르게 나고 이걸 샤이 뭐라 그러던데. 예. 그렇군요. 네. 여론조사 결과 우리 김 의원님이 보는 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판결이 날 것 같고요. 이번 투표가 유난히 사전 투표가 많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우편 투표가 많아서 그 우편 투표의 유효성을 놓고 지금 논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우편 투표를 인정하지 않겠다, 소송하겠다 이런 말도 하는데 대선에 어떤 영향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까? 이 우편 투표. 그건 좀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네. 알지도 못하고 덮어놓고 무효라는 거는 그 무효가 뭐가 있어야 무효지. 그건 한 소리고. 아니 소송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네, 소송은 하겠다. 뭐가 그 소송은 그냥 소송이 아니라 만약에 예. 그런 게 드러날 경우에는 소송한다는 것이지. 그 어떻게 그냥 덮어놓고 소송을 합니까? 그러고 네. 이번에 이거 투표율이 높은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제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예, 투표율이 코로나 높다. 바이러스 때문에 귀찮으니까 안 나간 거죠. 안 나간 것인데 뭐 그거 갖고 이렇게 특별히 작년에는 4년 전에는 바이러스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위험하니까 겁이 나서 에라 그냥 투표를 하는 거. 그럼 전체적인 투표율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까? 예. 아무래도 조금 낮을 것 같아요. 비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저자 투표가 많은 원인은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예. 네. 만약에 그럴 수는 없기를 바라지만 어느 투표가 무효표가 된다. 그래서 트럼프나 바이든 한쪽에서 선거인단을 270명 확보해야 당선이 되잖아요. 예. 270명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대통령을 결정하게 됩니까? 국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까? 하원에서. 예. 네, 하원에서. 네네네. 그럼 하원에서는 한 주당 한 표만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나요? 한 주당 한 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이런 일이 없어서 난 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런 걸 겪은 적이 없어서 누가 신경을 씁니까? 네.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프로포션으로는데 그러니까는 캘리포니아는 몇 명? 그렇군요. 이렇게 해야지 1인당 뭐 저게 아니라 그래서 그 컴퓨터로 나오니까. 네. 예. 근데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네. 이제 하원에서 하게 되면 하원에 어느 당이 많이 장악하고 있느냐 주별로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435명인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오겠죠. 근데 이런 적이 없어서 난 뭐라고 말을 못하네요. 생전 처음 이렇게 이때지만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래본 적이 없어서. 예. 뭐 지금 대통령이 전과 좀 다른 대통령이어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00년에는 부시와 고 대결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결정이 됐는데 예.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법적인 문제가 있기 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법적인 뭐 잘못돼서 법적으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벌써 있었게. 네, 아니 이제 투표가 진행되면서 어느 한쪽에서 우편 투표 무효화를 얘기하면 이제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무효가 무슨 뭐가 있어야지 덮어놓고 근거가 있다. 만약 무효가 될 만큼이라고 했다면 그건 문제가 다르지만 뭐 난 아직까지는 무효가 될 만큼의 무슨 불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주별로는 이 우편 투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게 다 다른 모양이죠. 그렇진 않은데 그 뭐 어떤 데는 보니까 뭐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 놓고 그런 거는 보기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사해 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네. 그렇군요. 김 의원님, 그러면 지금 일부 보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 이런 보도까지 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기를 어떻게 조기 승리를 선언하니까 승리도 하기 전에 어떻게 조기로 선언할 그건 농담을 한 거겠지 설마. 아니 선거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조기 선언을 합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가 돼야 돼? 그게 한마디만 갖고. 그러니까 좀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으니까. 그 조기 승리 괜히 한 농담 한 소리. 자기가 어떻게 조기 승리를 선언합니까? 말도 안 되는 승리.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겠는데. 있을 수 없는 일에 그건 뭐 못 들은 걸 하십시오. 네, 그렇군요. 이 선거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지역은 그러면 어느 주가 될 것 같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펜실바니아 같기도 하고 뭐 참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국회의원이라서 50개 줄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뭐 듣기로는 뭐 펜실바니아에 뭐 300만 명이 뭐 우편 투표된 어쩌니 거기가 같은데 그거야 또 뭐 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뭐. 오늘 저녁이나 내일이면 내일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펜실베이니아에서 뭐 300만 명 이상이 우편 투표를 했는데 아직 뭐 70만 명께 회신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있어서 말이야 모르겠어. 나도 어떻게 될지. 그렇군요. 별의별 소리가 다들. 혹시 뭐 조금 또 별 이상스러운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면 불복하겠다 이런 보도까지 있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뭐 이유가 있으면 불복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뭐가 잘못된 거 분명히 알면은. 아니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코트에 남겨서 조사해달라. 이게 불법이 확실히 증거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예측하기가 힘들죠. 근데 네. 만일에 공화당에서 보니까 이건 불법이다. 네. 증거가 있고 그래가면 코트에다 연방 코트에다 남기면은 다시 카운터든가 뭐 어떻게 하고 연결 수도 있는 거겠죠. 예. 네.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내가 지금 만약 그렇게 해서 법정으로 가게 되면 결국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네요. 물론이죠. 연방 대법원에서.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의 지금 구성이 보수가 6명, 네. 또 공화가 6명, 민주가 3명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한 거죠.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때. 그거랑 이거 투표하는 거거든요. 보수 진보는 이념이지. 네. 아니 투표수를 씌는 걸 갖고 보수 진보는 건 아니죠. 그건 불복하는 거는 뭐 투표에 뭐가 부정이 있다든가 그런 거고 이념으로 다른 거고는 다르니까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그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미국 대통령의 이제 취임 날짜가 내년 1월 20일이잖아요. 예, 1월 20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소송 문제가 되거나 또는 뭐 불복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나요? 대법원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는 거죠. 뭐 코트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끝날 때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겼는데도 법적 문제가 돼서 취임을 못하게 되면 현직 대통령이 하게 된다고요? 물론이죠. 그렇게 이제 코트가 얘기할 테니까 이거 할 때까지는 현직 그럼 대통령이 비우면 됩니까?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아마도 그 전에 어떤 결정을 해서 취임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면 현직 대통령이 계속해야죠. 네, 그렇군요. 공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김 의원님, 4년 전에 그 당시에 혹시 미국에 계시면서 투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4년 전에는 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이러는 바람에. 부재자 투표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러셨군요. 그 당시에 우리 저랑 둘이서. 선거 직전에 전 트럼프 찍었습니다. 그랬습니까?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유리한 것으로 돼 있는데 트럼프를 찍었군요. 이번에도 또 부재자 투표로 우리 저랑 둘이서 트럼프 찍었습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제가 부재자 투표를 받아갖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의 어떤 두 사람이 됐을 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정치 외교, 한미 관계는 어떤 영향이 다를까요? 두 사람이 됐을 때. 그뭐 뻔하지 않습니까? 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꼬박 TV로 봤습니다. 단 한 번도 한국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그러나 트럼프 쪽은 몇 번 반복했습니다. 북한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가겠다고. 그것만 봐도 그러고 오바마가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바이든이 8년 동안 부통령으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 적도 없고 만나자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가서 만나고 지금 해결은 트럼프가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다 해야 돼요? 말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를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몇 차례 만났지만 특별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입니까? 유엔에 가서 유엔 안보리에 가갖고 레졸루션 2270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무슨 말씀하시는? 그 2270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만큼 물론 북한이 이 바람에 경제가 어려워졌지만 지금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잖아요. 지금은
더 이상 핵 실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레졸루션 때문에. 네네.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캉캉 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은 이제 쏘질 못하잖아요. 핵 개발은 그래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어딜 되고 개발합니까? 있죠. 지금 그 6개 있는 거 그거를 CVID라고 절대 개발을 못하게 압력을 넣은 것이 바로 토니 투 세븐디로 모든 경제적인 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지화 자원을 캐 갖고 다들 수출한 것도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 인건비 뭐 몇천 명씩 소련으로 보내고 러시아로 네. 보내고 중국 보내서 돈 받는 거 그것도 못하게 막고 네. 이게 유엔의 레솔루션이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그런 걸 못하게 하다 보니까 돈줄이 꽉 막혀서 네네. 로켓을 쏠래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네.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걸 계속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건데 네. 이거는 트럼프밖에 없어요 지금. 네. 김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처럼 연방 하원 의원 이번 선거에서 혹시 연방 상원 하원 혹시 한국계 중에서 나올 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연방 하원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모르겠는데요. 상원은 못 들었는데 아직. 네네. 상원은 이제 한 주에 둘씩이니까. 네네. 하원이야 인구별로 74만 명에 한 명씩이니까는 네. 어떤 주는 캘리포니아 56명 되고 또 어떤 주는 하나밖에 없고 이러니까 이거 다 올 수가 없지만은 네. 상원은 무조건 둘씩이니까 못 들었는데 아직 한국 사람. 네. 뭐 현재까지 나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런 네. 겁니다. 또 뭐 누가 신경 씁니까? 제가 알아봐야겠어 한번. 근데 없는 건 확실해 없어. 알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저 하나밖에 없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네. 네, 미국 대선에 관해서 지금까지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